문재인 정부의 이 고위직 후보자들의 비리 혐의가 점입 가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. 조국 민정수석. 이 사람이 2010년 8월 26일에 한겨레에 기고를 한 글이 밝혀졌습니다.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, 위장을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스폰서는 이제 남에게 뭘 받는 걸 말하죠. 달인들.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, 한나라당을 향해서 막 맹공을, 한나라당 사람들은 위장의 달인, 스폰을 받는 달인, 불법 후원을 받는 달인들, 이렇게 지금 말하고, 자기 편 옹호하는데도 지켜야 될 금칙이 있다고 말하면서 한나라당 이 정부에서 추천하는 관리들을 옹호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. 이건 너무 지나치다. 그러면서 막 비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졌거든요. 그래서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세 딸이 상급 학교 진학하는 시기마다 좋은 학군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. 그래서 이제 위장 전입 딸들을 이렇게 좋은 학군에 해서 위장 전입을 했으니 이런 사람은 절대 장관 되면 안 된다고 몰아붙였고,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다. 그러니까 힘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 악한 일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했다고 만공을 퍼버렸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조 수석이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추천한 사람들을 보니까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위장 전입을 한 것이 들통이 났잖아요. 이낙연 씨. 응? 그리고 또 2명이 또 위장 전입한 것 들통 났잖아요. 좋은 학군으로 위장 전입했잖아요. 그럼 조 수석은 똑같이 비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? 비판해. 과거에 한나라당 후보자를 맹공을 하고 막 아주 몹쓸 사람을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. 지금도. 여기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강남교육청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이장 전입을 했잖아요. 배우자가. 그것도 자기 딸, 아들 이렇게 공부시키기 위해 한 것보다 더 이건 질이 안 좋네요. 배우자가 그랬으니까 배우자. 자기 아내가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이장 전입을 했으니까 아주 질이 안 좋죠.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는 무슨 짓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는 되잖아요. 근데 자기 아내라는 사람이 부부는 한 일심동체 아닙니까? 아내가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어요. 아주. 이건 질이 더 안 좋죠.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친척집에 딸을 위장 전입시켰다. 좋은 학교 이화여고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다.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화여고의 전 교장 집에 위장 전입했어요. 자기는 몰랐다고 지금 하는데 그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조국 수석은 지금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. 과거에 너무나 지나치게 그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해서 미안하게 됐다고. 지금 보니까 참 우리도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. 김일성이 써먹은 말이죠. 유감스럽게 생각한다. 사람 죽여놓고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넘어갔거든요. 그렇게 유감 표명이라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 꿀먹은 멍하니요.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. 아무 소리 안 하고. 그리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밝혀낸 걸 보면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
장녀 이현지 씨라고 그래요. 장녀가 지난해 6월 설립한 주류 수입업체 회사 포즈 인터내셔널의 주주 구성을 보니까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우모 씨고 설립 자본금 8천만 원 중 절반인 4천만 원을 보답. 그래서 이 주류 수입업체, 술 수입업체에 투자를 했는데요. 이 강경화 후보자의 큰딸이 설립 자본 8천만 원 중에 4천만 원, 4천만 원을 이 씨와 우 씨의 형이 각각 절반씩 부담했다.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러니까 이게 술 수입 회사에 그 딸이, 강경화 후보자의 딸이 투자를 했으면 이것도 좀 안 좋은 투자죠. 안 좋은 투자. 근데 이제 더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최대 주주인 우모 씨가 강 후보자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 부하 직원이었다. 자기 직속 부하 직원이 술 수입회사 차렸는데 거기에 자기 큰딸이 주주로, 그것도 상당히 2천만 원인가 내는 주주로 동업을 했다. 이게 뭔가 비리가 있다는 거죠. 비리가. 그래서 지금 또 강경화 후보자는 이건 딸 일이라서 난 모르는 일이라고 또 잡아댑니다. 모른다? 딸이 하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엄마 모르게 했다? 참 누가 믿으라고요? 그 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비리 혐의는요. 이건 파도 비리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의 이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은 공립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채용을 하는데 그냥 점수도 막 그냥 이렇게 실력도 안 되는데 점수도 막 해가지고 준 것 이렇게 드러났고요. 그 다음에 이 채용 시기도 지났는데 채용 이런 것이 지금 의혹이 드러났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거기에 5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다. 이렇게 지금 의혹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99년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요. 5천만 원에 샀다 이렇게 신고했는데 그 당시 시세가 평균 1억 8천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. 다운 계약서 쓴 것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. 기간중에 아주 그냥 돈 버는 거라면 뭐든지 하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죠.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병무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기간에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. 이 아들이 2011년 1월에 입대를 했는데 그해 3월에 육군 군수사령부 6탄약창 3경비중대에 소총병으로 배치됐습니다. 군수사령부도 좀 괜찮은 부대죠. 약간 좀 편한 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. 사령부니까. 그런데 이제 소총병이에요. 소총병은 좀 이렇게 약간 힘든 그런 데죠. 그런데 7월에 1월에 입대해가지고 소총병이 된 3월에 소총병이 됐는데 7월에는 본부중대 6탄약창 본부중대 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됐어요. 금방 소총병이 창장실 근무를 아주 좋은 자리로 간 거예요. 좋은 자리. 그 다음에 11월에는 특기가 행정병으로 또 바뀌었어요. 소총병이 갑자기 행정병으로 또 바뀌어요. 그리고 이 아들은 보직이 바뀐 뒤 전역할 때까지 매월 5일에서 9일씩 휴가를 받아가지고 무슨 이런 군대가 이게 도대체 날라리 군대지 매달 5일에서 9일씩 휴가를 받았어요.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죠. 특혜라고.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한다? 자기 가족
가족들한테도 자기 가족들도 공정거래를 공정하게 못 사는데 무슨 다른 사람은 공정하게 하겠다고요? 누가 그래서 일처리를 공정하게 한다고 믿겠습니까? 이런 정도는 이제 사퇴해야죠. 이 정도는 사퇴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, 이 사람은 아내의 예금, 부동산, 재산 증식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. 그 사람도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모두 다 떳떳하다는 얘기하기는 어렵다. 자기도 이제 모두 떳떳하게 재산을 증식한 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, 불법은 정하지 않았는데 떳떳하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총 35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 35억 원. 그 중에서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 한 해 동안요. 2007년도 1년 동안 6억 6,600만 원이 불어났습니다. 1년 동안 6억 6,600만 원 불어났습니다.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돈 못 벌지. 월급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. 뭔가 투기를 했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거나 둘 중 하나에 하나겠죠.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크게 도덕성을 앞세우고 과거의 야당 시절에 박근혜 정부, 이명박 정부 그냥 하산하고 발목을 잡고 그냥 부도덕한 정부로 몰아세우는데, 자기들이 하는 걸 보니까요, 이건 완전히 총체적 구실 내각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이런 사람들을 고위직으로 쓸 정도로 인물이 없구나. 이건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캄캄하다.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